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밤천 뉴스 시간에 세계무역기구 WTO의 사무총장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전해드렸었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좀 뒤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미국이 유 본부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서 지금 막판 역전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최종 선출 전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앵커님.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쯤에 나온 WTO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 결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 WTO 회원국들은 이제 두 가지 현실에 맞부딪혀 있는 거죠. 일단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박사가 일단 다수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 다수의 지지가 세계무역기구가 신뢰를 회복하고 또 지금 무역 공유라든지 또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런 제 역할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국이 그 다수의 지지를 또 반대하고 있다는 이런 모순된 현실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선호도 조사가 우리 유명희 본부장에게 불리하게 나왔지만 동시에 지금 WTO 회원국들은 어떻게 하면은 WTO가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합의로서 어떤 최적의 후보를 선출할 것인가 그런 어떤 과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BBC를 비롯한 일부 외신에서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104표, 유명희 본부장이 60표를 얻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그 보도 자체의 어떤 숫자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애초부터 이제 워낙 트럼프 행정부가 WTO 다자주의를 어떤 공격 훼손했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자동차가 이를테면 미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돼서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든지 WTO 기본 원칙을 너무 명백하게 위반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네. 거기에 이제 EU와 중국의 견제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장국을 사무총장을 배출하지 못한 아프리카의 그런 열망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박사가 유리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선호도 조사 그렇죠. 결과가 최종 결론은 아닌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WTO 규정에 컨센서스,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추대가 못 박혀 있고요. 네. 지금까지 6명의 사무총장이 다 이런 합의 절차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합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더구나 지금 미국이 명백하게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그런 합의가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좀 본격화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 한국 통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도전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WTO 위기를 촉발한 미국에게 어떤 지나치게 어떤 기대는 모습은 오히려 우리 통상이 지향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에서 보여줬던 우리 어떤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국제 연대 이런 중요한 내용을 WTO를 통해서 또 지금 이제 더 이상 무역이 전처럼 오로지 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환경이나 또 무역 이익의 합리적인 어떤 공유 이런 우리 어떤 한국 통상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합의 과정에서 네. 이 선호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협력을 끌어내면서 WTO를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 시기에 WTO가 해야 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보여주듯이 무역이 환경 보존이라든지 또 우리 개도국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우리 한국 통상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지지가 양날의 칼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네. 미국이 왜 그러면은 유명희 본부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을까?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요. 그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 입장에 가까운 거 아닌가도 싶은데 미국의 이런 입장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건 미국의 국익에 따른 판단인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미국이 WTO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지만 WTO 164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미국은 일정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것이고요. 네. 반대로 나이지리아 오콘조 박사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또 EU와의 관계라든지에 비춰보면 아무래도 미국의 그런 어떤 관계나 역할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네. 미국의 이런 입장이 새로운 본격적인 합의의 어떤 출발을 촉발한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그런 판단은 중국을 견제한다든지 네. 미국 자신의 국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적 통상의 어떤 비전을 미국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지금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이제 그 합의제 방식으로 지금 WTO 사무총장을 뽑는다, 선출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미국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았으면 뭐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좀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은 지금 오콘조 이엘라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EU 쪽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 기존에 그 오콘조 이엘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쪽에서 뭔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처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WTO 회원국들의 고민은 결국은 미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책임성이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박사 경우에는 전혀 어떤 통상에 대한 경험도 없고요. 지금 통상이 워낙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경험이 전혀 없는 오콘조 박사에게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흐름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지 오콘조 박사 자신의 어떤 역량, 나이지리아의 그런 국가적 경험을 통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돼서 미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뚜렷한 메시지를 WTO 회원국들에게 보여준다면 네. 저는 EU도 중국도 한국의 유명희 후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무총장 우리 유명희 본부장이 결선 라운드에 진출했을 때부터 결국은 미국의 대선이 중요한 변수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적 통상 비전을 얼마나 WTO 회원국들에게 보여주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청취자 3811님이요. 아직 희망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유명희 사무총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막판 네네, 역전 그렇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희망이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상의 방향을 미국이라든지 그런 플레이어와 협력하되 그러나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통상 어떤 비전, 우리의 경험, 또 특히 코로나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의 민주성이나 투명성을 가지고 또 국제적 연대를 끌어내는 우리의 어떤 그런 통상의 길을 어렵지만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유리합니까?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그대로 재선을 하는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저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결국은 오콘조 박사에게 투영되는 트럼프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의 WTO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온다면 결국은 오콘조 박사로 대표되는 그러한 반트럼프의 어떤 국제적인 연대가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WTO 사무총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은 이제 미국이 워낙 이제 대선에 집중하느라고 본격적으로 어떤 이 합의 과정에서 지금 전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또 WTO 회원국들도 미국 대선 결과를 중요한 변수로 같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 개인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대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또 한편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리와 지금 무역 규제 문제나 이런 것, 수출 규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이 공공연히 유 본부장 낙선 운동을 펼쳤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일본이 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단순히 역사적으로 지금 얽혀 있고 그다음에 수출 규제 문제로 얽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까? 네, 일본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네. 우리를 제외한 다른 회원국들은 이제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한국적 통상, 우리의 어떤 비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내는 어떤 중요한 시기고요. 네. 일본 문제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일본의 어떤 행동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른바 일본의 방해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돼서 미국이 어떤 다자주의 신뢰를 강하게 보여준다면 저는 일본도 거기에 같이 갈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본이 왜 이러는가 하는 것은 그건 1차적으로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부당하게 이른바 안전보장이라는 걸 핑계 삼아서 한국에 대한 그런 수출 규제, 그리고 이제 일본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일본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일본은 산수산물 수출 문제가 역시 또 WTO 분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의 그런 판단인 것이지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지금의 어떤 이 판을 어떤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변호사님,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반대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사무총장 선출하기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WTO 회원국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고민이고 딜레마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끝까지 반대하고 미국이 정말로 계속 어떤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이제 WTO의 어떤 신뢰, 또 WTO의 효능에 크게 어떤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WTO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미국이 다자주의에 대한 책임성 있는 역할을 해주면서 같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선을 그냥 지켜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미국의 어떤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자주의의 복원, 미국의 진정한 책임 있는 역할과 함께하는 다자주의 복원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물론 하나 중요한 변수가 이제 바이든 후보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고, 또 실제로 이 WTO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뢰를 줄 것이냐 문제인데, 미국 내에서도요, 올해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은 WTO 국제 질서가 미국 기업에게 유익하다라고 보는 미국 기업 여론 조사가
거의 2배가 더 넘을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지나친 일방주의가 미국 경제에 과연 유익한가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그런 비판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걸 놓고 본다면 결국은 바이든도 비록 일정한 미국 중심적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 WTO의 유지, WTO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WTO 체제에 일정한 책임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신뢰를 네.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WTO 회원국들의 어떤 고민, WTO 회원국들의 희망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 알겠습니다. 걸 우리 한국이 해낼 수 있다. 거기에 어떤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통상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 네. 바이든의 그런 당선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한영의 바람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늘 같은 자리에 있는 나무처럼 아무리 흔들고 흔들어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네처럼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든 힘이 들 땐 뒤를 봐요. 난 그림자처럼 늘 그대 뒤에 있어요. 바람이 되어 그대와 숨을 쉬고 구름이 되어 KBS 58분 날씨. 오늘 밤 전국이 구름 많겠고 전국에 내일 아침부터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흐리고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에 동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은 새벽부터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고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은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1.5도 오른 7도, 광주 6도로 예상되는 등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2.9도 높은 19도, 대구가 18도, 강릉 16도로 예상되는 등 낮 최고 기온 14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0.2도, 습도는 42%입니다. KBS